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래의 숨겨진 힘부터 성공이라는 양날의 검까지 우리 삶과 사회를 움직이는 다양한 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네요. 저희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자료들 속에 있는 핵심 정보, 그리고 통찰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뭘 추론하거나 저희 생각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주신 내용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함께 발견해 보는 거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자료는 그 거대한 생명체, 고래의 이야기입니다. 고래가 죽어서 바닷속에 가라앉으면요, 평균 한 30톤, 그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같이 가져간다고 하죠. 와, 이게 수천 그루 나무 역할이니 진짜 놀랍지 않나요?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도 고래가 그 배설물을 통해서 식물성 플랑크톤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거든요. 아, 배설물이요? 네, 근데 이 플랑크톤이 또 엄청난 양의 탄소를 흡수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존재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해양 생태계 전체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이런 의미에서 해양 생태계 기술자 이런 별명까지 붙었죠. 오, 기술자요? 네. 그래서 IMF 같은 데서 고래 한 마리의 가치를 200만 달러 이상으로 평가하기도 했고요. 기후변화 대응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래 보호가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와, 자연 속의 거대한 존재가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주는데 또 흥미로운 게 인간이 만든 거대한 구조물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보내주셨어요. 그 약 12,000년 전 튀르키의 괴베클리 테페 유적이요. 아, 네네. 괴베클리 테페. 그게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데요. 그 당시 수렵 채집인이었던 우리 조상들이 이 거대한 돌기둥 구조물을 세우려고 한 곳에 모여 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어쩌면 농업이 발달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이죠. 보통은 필요가 발명을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경우에는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 그 자체가 정착 생활이나 농업 같은 새로운 사회 구조를 촉발했을 가능성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순서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건물을 만들지만 결국 그 건물이 다시 우리 사회하고 삶의 방식을 형성한다. 이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외부 환경이나 구조물이 우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내부의 작동 방식, 예를 들면 아주 기본적인 지루함이라는 감정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자료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새 장난감 감방실증 내고 우리가 좋아하는 TV쇼도 계속 보면 재미없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요. 우리 신경세포는 이렇게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자극에는 반응이 좀 약해지고요. 반대로 새로운 변화나 자극에는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아, 원래 그렇게 돼 있군요. 네. 어쩌면 이런 지루함이라는 게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을 좀 예민하게 유지하려는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조상들에게는 포식자의 접근 같은 거? 그런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하긴 계속 똑같으면 위험을 못 느낄 수도 있겠네요.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 아니면 뭔가 다 됐다, 완성됐다고 느끼는 감각 관련해서 예술가의 관점도 좀 흥미로웠어요. 그림 그릴 때 언제 붓을 놔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다. 자꾸 뭘 더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고민이 담긴 내용도 있었죠. 전체적인 조화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자칫 과하게 덧칠하다 보면 오히려 그림의 힘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너무 과하면 네. 그래서 때로는 한 발짝 딱 물러서서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잠시 후에 다시 새로운 눈으로 돌아와서 섬세하게 다듬을 부분을 찾는 지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부 환경, 내부 감각 말고도 사회 구조 자체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도 빼놓을 수 없겠죠.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증가랑 관련이 있다. 이런 2006년 연구 결과처럼요. 가난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흥미로운 게 부유한 국가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가 두드러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1999년 연구인데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요? 바로 시간 압박입니다. 한 31개국을 비교해 보니까 더 부유하고 산업화된 국가일수록 삶의 속도가 빠르더라는 거죠. 물론 이게 높은 생활 수준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한테 끊임없는 조급함을 느끼게 하고 심지어 심장질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생산성은 높아졌는데 시간은 더 부족하게 느끼는 거군요. 그렇죠. 역설적으로 시간 가난을 경험하게 되는 셈이죠. 이런 사회적 압박 속에서 성공이라는 거, 이것조차 때로는 함정이 될 수 있다. 이 지적도 참 인상 깊었어요. 어떤 일을 잘해서 계속 보상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아도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편안하지만 좀 변화 없는 틀에 갇혀버릴 수 있다 이런 경고인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이거나 보수가 좋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한 일자리에 좀 갇혀있다 이렇게 느낀다고 하고요. 또 불안정한 고용시장이 이런 상황을 더 심화시키기도 한다고 자료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여러분 덕분에 진짜 고래의 생태학적 가치부터 시작해서 인간 뇌의 작동 방식, 또 사회 구조의 압박과 성공의 이면까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를 둘러싼 힘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외부 환경이랑 내부 요인이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전적으로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그 자료들에만 근거한 것입니다. 저희가 해석을 덧붙이거나 외부 정보를 가져온 건 전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더 깊은 생각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고 있는 구조물들, 그게 물리적인 환경이든 사회적인 압력이든 아니면 내면의 습관이나 신념이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만족감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고 있나요? 혹시 너무 안주하고 있는 영역은 없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